네,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엠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석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긴 추운가 봐요. 목폴라를. 네. 저 앞서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목폴라 입고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여기에 달았었거든요. 그거 보고 입고 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편해 보이길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뷰로 시작을 할 텐데 네. 오늘도 로봇은 시장에서 핫했습니다. 네. 뭐 역시나 모멘텀과 좀 이슈가 넘쳐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지난 11월 22일에 로보티즈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그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도 안에서의 그 150 지수 안에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우리가 보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또 뉴스가 좀 나왔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부분들, 이제 부품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문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올라왔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5일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거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뉴스가 9시 한 반 정도에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때까지는 음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약간 하락 장악형 패턴으로 갈 뻔했다가 뉴스 한 방이 딱 나오면서 또 기대감이 더 부풀어진 거죠. 그러면서 차트를 다시 또 살려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증시에서의 큰 악재가 없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가격을 30만 원 선을 제시드리면서 아마 올타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난하게 30만 원 선을 한번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이제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쉽게 얘기해서 어중이 떠중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단타꾼들을 약간 좀 내쫓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뉴스 한 방으로 모든 걸 다시 살려줬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기존 목표 가격대로요. 30만 원까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0%에서 25% 더 추가 상승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로보티즈 가격자를 참고하시면서요. 워낙 목표 가격을 1차, 2차를 나누지 않고 아예 그냥 대놓고 30만 원으로 그냥 신고가 바라보자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연말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 기대감으로 과연 이 자금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묵묵하게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자라고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HL만도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매수 체결이 불발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윗꼬리가 좀 달리길래 딱 어쨌든 주식시장은 대응이잖아요. 네. 5만 원 이하로 좀 보자고 했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캔들이 좀 나왔거든요.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적당하게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시장 대응이니까 태세 전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가를요 좀 더 내리려고 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일단 여기서 오늘부로 약간 종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5만 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5만 2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피보나치로 한번 환산했을 때 최소한 못해도 47,700원. 여기까지는 좀 밀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밀렸다가 여기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동화 내재화 탑픽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과 또 조인하고 있단 말이죠. 거래처로서. 그러면 이제 현대차든 뭐든 간에 공장에 들어가는 EGMP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관련된 부분 양산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뭘까요?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도 부각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대량으로 양산이 가능한 거. 국내에는 전 두 기업밖에 없거든요. 바로 첫 번째가 로보티즈. 이미 지금 실적이 아니라 뉴스로 좀 보여주고 있고 주문. 그리고 두 번째가 HL만도. 이렇게 두 종목이 대량 양산 관련된 부분에서 투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L만도를 좀 기술적으로 조금 과열을 좀 시키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47,800원 이하로
매수 접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매수 가격 정정했던 거 참고하시고 목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쪽이 좀 강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네. 했는데 종목별의 편차는 또 그 안에서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약세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장 종료가 될 때쯤에 펩트론과 케어젠이 약간 좀 이제 바이오의 그 상대적 강세 분위기를 약간 좀 저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약세였던 부분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중간에 G2G 바이오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G2G 바이오도 급락이 나오다가 오히려 플러스 전환했던 계기들이 1개월 저형 관련된 인상 성공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약간 좀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이오 관련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코스닥 그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이죠. 펩트론과 케어젠이 장 초반에, 물론 이제 전날 이 애프터마켓 NXT 거래에서 일단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급락 나온 곳 대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죠.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반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게 특징적인데, 뭐 아시다시피 펩트론은 일라일릴리와의 이 12월 7일까지의 평가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근데 반영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계약 연기가 공식적으로 26년도까지 조금 멀어졌다는 배경들, 그리고 케어젠은 뭐 임상 공시 관련된 부분들이 반려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이 바이오 업종도 위주로 기본 3~4% 정도 하락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바이오 업종 중에서 3~4% 하락이 나온 거는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급락 배경을 분석해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펩트론도 일타 강사에서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죠. 고가에서 올라갔었고 목표가 터치했지만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참 어찌 보면은 이거를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대음봉 나왔었잖아요, 이틀 뒤에 고가 갱신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했죠? 반등 33만 원, 34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은 매도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36만 원까지 치고 갔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확정이 됐죠. 26년 10월까지 연기됐던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20만 원 후반대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다. 장중 낙폭이요, 뭐 엄청나게 좀 하락이 나왔죠. 이 큰 종목이 거의 18% 가까이 급락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큰 폭락이 한번 나왔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환반병성 치료제죠. 이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또 오해가 있다. 뭐 IR 담당자가 공시 내용을 약간 조금 좀 이제 자료가 좀 부족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IR 담당자가 조금 일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반려됐던 사태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제자 최저가 기준으로는 15% 급락이 나왔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배경이 뭐냐면, 그래서 펩트론이 지금 사야 돼, 케어젠을 뭐 지금 사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두 기업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3일 연속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을 건데 분위기를 약간 좀 망쳐놨다는 거죠. 주변 분위기를. 그래서 지금 뭐 앞서도 G2G 바이오가 1개월 제한 관련된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괜찮았다 하면서 뭔가 코스닥의 그 바이오들을 조금 다시 살리려는 분위기로 좀 가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공시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딱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에 대한 빅파마에 대한 평가 또는 이 시약처 관련된 평가가 만만치 않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이제 뭔가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회복해 주려면 일단 펩트론과 케어젠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물론 다른 파이프라인이나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분위기를 또 뒤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뉴스가 어제 좀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상장사 중에서 기업이 있는데 글로벌 IB, 이게 이제 뭐 에버코어, 모건 스탠리, 리어링크, 윌리엄 블레이어 등 이게 이 5개의 이 글로벌 IB 이 투자 그룹이 이 바이오를 이제 기가 막히게 지분 매입해서 엑시트를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이 5곳이 동시에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26년도 바이오 캘린더에 추가를 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IPO의 강력한 기관 수요, 그리고 26년도에 명확한 3건의 임상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빠르게 성공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은 뭐죠? 대형자사 픽파마의 암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 커버리지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를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러 온 관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2026년도 메가 캘린더 바이오 기업에 추가가 된 국내 관련주, 제가 볼 때는 26년도 바이오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일타 강사와는 좀 많이 외모가 달라요. 굉장히 네, 젊은 이제 일타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내년에 임상 이벤트가 있는 글로벌 바이오텍과 연결고리가 있는 국내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26년도 바이오 탑픽 관련된 생리의학 쪽 부분은 이쪽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이다. 자가 면역 질환을 잘 고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재공략을 하고, 이미 리뷰할 때는 수익 중이에요. 근데도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은요, 40,050원이고요.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단기 고점인데도 다시 재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얘기해 주셨던 그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에보뮤니였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이 기업은 아시다시피 2025년도 10월 초에 발표됐던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이죠. 말초 면역 체계 질환 T세포 조절 관련된 논문이 2025년 생리의학상으로 수상이 됐습니다. 3명의 의학자들이 수상이 됐고요. 통상 이제 다음 해의 주도 섹터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JP-1계열의 유사 계열을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죠. 올해 비만 치료제 엄청나게 올라간 거 여러분들 보셨죠? 내년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자가면역 파이프라인 중 상위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소개시켜드렸죠. 글로벌 IB 5곳한테 지금 바이오 캘린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섯 개 회사가 에보뮌이라는 회사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을 추적할 거다. 이게 왜 에보뮌 관련주냐? 아시다시피 에이프릴 바이오와 이미 임상 1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마치지도 않았거든요.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에보뮌이 사갔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T조절 세포 관련된 이 생리의학상 수상. 이게 만약 내년에 저는 주도 바이오의 핵심 섹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가격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제가 11월 달에도 여기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여기에서도 소개시켜드려서 34,000원 부분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올라갔었죠. 그런데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고가 연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가지고 나왔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1차 목표 가격을요, 45,000원 선, 2차를 5만원 선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을 36,5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총이 9천억 정도 넘는 거 가거든요. AP바이오 자체를 좀 봤을 때는 한 1조 2, 3천억 정도까지는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방 일정 들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외에도 말초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에이프릴 바이오 외에도 나머지 종목 궁금하시면 오후 4시에 너튜브에 MBN골드 신광석 또는 신광석 검색하셔서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서 그 종목들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여기까지고요.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